네, 안녕하십니까. 사마정입니다. 오늘 갖고 온 보고서는 사실 증권사 리포트는 아니고요. 자본시장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인 투자자와 MTS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김준석 선임연구위원분께서 오피니언으로 좀 기고를 해주신 게 있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주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 개인 투자자들의 모바일 주식 거래가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비중이 늘고 있으나 이것이 비합리적인 거래 행태와 저조한 투자 성과라는 비용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다른 매체 이용 투자자에 비해서 거래 회전율과 일중 거래 비중이 높고 주가가 급등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강하며 투자 성과는 저조하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바로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로 모바일 거래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투자 정보를 얻고 거래할 수 있죠. 네, MTS 아주 쉽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주식창을 열어서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매매 동향도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창구로 주식이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심지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도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 정보를 즉석에서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많이 제공을 하게 되죠. 아, 다만 이게 개인 투자자 성과와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거래 매체는 보통 MTS 그리고 HTS 뭐 기타 뭐 사실 세 가지 정도겠죠. 아니면은 MTS와 HTS를 뭐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혼용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든지요. 실제로 MTS 전체 투자자의 73% 가까이가 MTS, 20% 조금 넘는 게 HTS, 뭐 기타 투자자는 1.6%, MTS와 HTS를 복합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4.6%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MT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어디서든 투자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보다는 신규 투자자들이 남성 투자자보다는 여성 투자자, 연령대가 낮은 저연령 투자자, 규모가 작은 투자자들에게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60대 이상 그리고 자산이 1억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도 MTS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국내 개인 투자자 주식 거래 자체가 HTS 중심에서 MTS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매체별 투자자 비중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가증권 주문 매체별 거래대금 비중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요 MTS 회색 부분이 급격하게 이렇게 뭐 늘어나고 있죠. 2010년에 한 요 정도 있는데 2020년, 2021년은 이 뭐 추정치라고는 하는데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투자 성과를 한번 보죠. 이들의 투자 성과는 뭐 MTS의 경우에는 평균 8.4%, 평균 8.4%. 근데 HTS랑 기타 투자자들이 10%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 자체도 낮구나.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도 MTS가 마이너스 5.4%, HTS가 마이너스 1.8%, 기타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1.6%로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도 MTS가 저조한 투자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이 MTS가 그러면
기존의 투자자들이 아닌 신규 투자자, 저연령 투자자, 뭐 규모가 적은 이 자산이 적은 투자자들이 주로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선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규 여부 뭐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그냥 MTS를 사용하는 투자자분들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투자 성과가 낮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모바일 거래가 투자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래 행태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래 행태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모바일 거래를 뭐 선호한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당연히. 자, 이를 조금 더 이제 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면은 거래 매체별 투자자 수익률, 뭐 MTS가 제일 낮고요.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각 매체별 투자자의 평균 일간 거래 회전율 그리고 평균 일중 거래 비중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연구원 분께서. 그랬을 때 그 결과 MTS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 회전율과 일중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HTS의 1.7배, 기타 투자자의 4.3배로 거래 회전율이 높고 거래 비중의 경우에는 1.4배, 기타 투자자의 5.7배 이렇게 상대적으로 MTS 투자자분들이 투기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구나. 이는 여기 A와 B, 그림 A, B를 보면은 딱 나와있죠. MTS가 제일 이렇게 우뚝 쏟아있죠. 뭐 뇌산 한자야, 산산 그 한자처럼. 그 다음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쳐요. 근데 그 삼성전자에 그 투자자, 해당 MTS든 HTS든 기타 투자자든 그 어느 그룹에 속하는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매수하기 직전에 그 주식의 직전 20일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MTS 투자자들이 높았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이냐? MTS 투자자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거죠. MTS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뭐 직전 20일 동안 10%가 올랐다. 근데 뭐 B나 C는 5% 올랐다. 그러면은 A 주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MTS 투자자들은. 뭐 그 외에 그 해당 주식, 이제 뭐 똑같은 주식인데 그 매수한 주식이 매수 직전 20일간의 검색 지수 상승률을 보게 되면 MTS 투자자들은 여기 보시면 가장 높아요. 이게 무엇이냐? 그 전까지 검색이 가장 많이 되는, 즉 트렌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메타버스가 뭐 있었다. 그러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주식 그중에 뭐 대장주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거기는 현재 트렌드에 따라서 가장 많은 검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수익률도 가장 높았을 거고요. 그런 주식을 고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 영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관찰이 됐다고 하네요. 네, 뭐 여기 보시면 MTS, AMTS 똑같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극을 추구하고 과잉 확신하고 제한적인 주의를 가지면서 대표성을 편의한다. 이게 바로 저조한 투자 성과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거래 행태를 보이고 이에 따른 저조한 투자 성과가 모바일 거래에서 현저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분석 결과는 개인 투자자의 비합리적 거래 행태 및 저조한 투자 성과는 MTS에서 현저하게 관찰이 되고 있다. 마지막 시사점입니다. 우리는 앞서 가장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모바일 거래가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거래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실제로 연령과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뭐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면에는 비합리적인 거래 행태와 저조한 투자 성과라는 이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 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비합리적인 거래 행태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모바일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이 문제 의식은 유효하며 모바일 거래 환경이 비합리적인 거래 행태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이 문제 의식은 유효하다. 즉 우리가 앞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두 가지 다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바일 주식거래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앞선 연구들이 있는데 이 앞선 연구들과 이 선임연구원 분이 분석한 결과에도 보면은 모바일 주식거래 앱이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거래 행태가 영향을 받는다. 이 앱에 따라서도 개인 투자자의 거래 행태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주식거래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를 합리적인 투자로 이끌 수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한다는 거죠. 단기적인 수익률 추세보다는 장기적인 수익률 전망에 개별적인 보유 종목의 수익률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걸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또한 투자 위험, 즉 변동성에 대한 정보와 거래 비용에 대한 주목성, 그리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투기적인 거래, 그리고 과도한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식 거래가 편리하긴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할 경우에 개인 투자자의 비합리적 거래 행태와 이로 인한 저조한 투자 성과를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거래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른바 슈퍼개미 제야의 고수분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이제 제야의 고수분들은 대부분 다 HTS로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분들도 대부분 다 HTS로 거래를 하지 사실 MTS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잘 본 적은 없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 저는 HTS와 MTS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투자자긴 한데 투자의 대가들, 투자의 구루분들, 선배분들이 왜 HTS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투자를 아주 초창기에 시작을 했을 때는 MTS만 거래를 했었는데 이게 금방금방 HTS는 공인인증서도 쳐야 되고 들어가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MTS는 간편 비밀번호만 치면 금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동 매매가 너무 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TS를 잘 보지 않고 애초에 그냥 시세를 보지 않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바꿨고 이제는 HTS도 점점 사용을 하고 지금도 딱히 이제 시세를 크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 그리고 제가 직접 산정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산업을 보고 기업을 보고 해서 이 산업과 기업이 움직이는 보고 투자 아이디어 포인트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냥 꾸준히 그냥 투자를 하는 느낌으로 갖고는 있어서 MTS 거래를 해도 그렇게까지 뇌동매매가 오지는 않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MTS를 통해 뇌동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저도 경험을 했고 많이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HTS를 한번 의식적으로라도 이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나중에 증권사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예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게 이 MTS를 바꿔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뇌동매매를 제가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 뇌동매매를 좀 막을 수 있고 건전하게 가치 투자자들을 양성할 수 있고 가치 투자를 이끌 수 있는 MTS가 무엇이 있을까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 주식창에 띄워야 할 것들은 뭐가 있으며 어, 가격보다 중시되어야 하는 것들을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보고서는 제가 평소에도 나중에 꿈을 이뤘을 때 좀 바꾸고 싶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도 하고 MTS와 HTS 거래 그 이용자 간의 수익률 차이는 뭐 체감적으로는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는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